간혹 써마지 시술이 매우 간단하다고 이야기하는 의사들이 있습니다. 그건 시술의 근본 원리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거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제가 고안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고, 듣고, 움직이자. 이건 써마지 회사에서 가이드하는 내용이 아닌 제가 혼자 체득하고 고안한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닥터 라이언입니다. 오늘은 써마지 FLX 부작용을 피하는 방법, 그리고 적정 에너지 강도는 강하게 하는 게 좋을지 약하게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저를 찾아온 환자분이 2명 있었습니다. 두 분 다 공통점이 써마지 FLX 부작용이 생긴 겁니다. 에너지 강도를 너무 강하게 받은 겁니다. 그 결과 한 분은 피부가 매우 예민해지고 홍조가 생겼고, 다른 한 분은 얼굴에 부분적인 화상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 환자는 에너지 레벨을 무조건 강하게 하는 게 좋다고 피부과 전문의 병원에서 얼굴 전체를 레벨 4로 시술했다 합니다. 시술 받는 중 매우 뜨거웠으나 의사가 참으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얼굴 전체적으로 얕은 화상처럼 예민해졌습니다. 두 번째 환자는 일반의 병원에서 받았는데 얼굴에 접촉하는 테크닉이 뭔가 좀 어설펐다고 합니다. 그 결과 부분적으로 물집이 생겼습니다. 써마지 시술을 할 때 좋은 효과를 내면서 부작용은 안 생기게 하는 가장 중요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환자 피부에 맞는 적절한 에너지 강도. 두 번째, 고르게 에너지를 분배하는 테크닉입니다. 써마지의 기본 원리는 고주파 전류를 이용하여 진피에 열을 발생시켜서 콜라겐 섬유의 변성 및 수축을 일으켜 콜라겐 재생 및 주름 개선 효과를 냅니다. 그래서 열에 관련된 부작용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국소적인 화상 및 흉터, 두 번째로는 피부 전반적인 열 손상입니다. 국소적인 화상은 말 그대로 우리가 흔히 보는 화상처럼 팁을 쏜 부위에 화상을 입는 겁니다. 화상 정도에 따라 물집이 생기거나 할 수 있고, 심하면 패이는 흉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피부 전반적인 열 손상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부분이 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람마다 피부 상태는 다 다릅니다. 그런데 무작정 강하게 하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또는 의사들이 있습니다. 본인의 피부가 견딜 수 있는 에너지 레벨은 3인데 4의 강도로 시술을 하면 피부는 전체적인 열 손상을 입게 되고 홍조나 예민한 피부, 모세혈관 확장 등의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그림처럼 콜라겐을 생성시키기 위한 적절한 온도는 40에서 50도입니다. 그 이상으로 피부 속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콜라겐 변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얼굴의 온도가 빠르게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치료 목표는 피부 속 진피의 온도를 40, 50도 정도로 유지해 주는 겁니다. 그게 콜라겐 생성을 유도하는 적정 온도입니다. 그런데 무작정 강하게 같은 자리를 반복하면 그보다 온도가 올라가고 열 손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럼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조건 약하게 하면 될까요? 그럼 효과가 아마 떨어지겠죠. 40, 50도로 적절한 진피 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강도를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피부 반응 및 온도 상승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의사의 섬세함과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열에 의한 부작용들은 기계적인 결함이나 스펙의 부족함이 아닌 의사의 실수나 경험 부족이 대부분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숙련자에게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간혹 써마지 시술이 매우 간단하다고 이야기하는 의사들이 있습니다. 그건 시술의 근본 원리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거라 생각합니다. 써마지를 환자의 피부를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강하게 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이를 걱정해서 무조건 약하게 하면 또 효과가 떨어집니다. 따라서 40, 50도로 적절한 진피 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강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피부 반응 및 온도 상승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적절한 강도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4.0의 강도로 해줘야 하고 어떤 사람은 2.0의 강도로 해줘야 합니다. 또한 온도가 많이 오르면 4.0으로 해주다가 3.5나 3.0으로 낮춰줘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 강도인 3.0으로 시작하여 20샷 정도 환자의 피부 반응을 체크한 후 3.5에서 4.0으로 올리기도 하고 2.0에서 2.5로 내리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피부 속 진피 온도를 저만의 방법으로 체크하면서 강도를 중간중간 올렸다 내렸다 변화를 줍니다. 안타깝지만 써마지 장비 자체에는 피부 속 온도를 체크해주는 장치가 없습니다. 이를 위해 제가 고안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고, 듣고, 움직이자. 이건 써마지 회사에서 가이드하는 내용이 아닌 제가 혼자 체득하고 고안한 방법입니다. 결국 써마지 부작용을 피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높은 에너지 강도로 시술하는 게 아닌 환자마다 피부에 맞는 강도로 시술해야 합니다. 이상적인 콜라겐 재생을 위한 피부 속 온도를 40, 50도로 유지하기 위해 저는 시술하면서 매우 바쁘고 집중을 많이 합니다. 환자의 피부 상태 및 표정도 살피고 장비의 소리 및 쿨링 소리도 들어야 하고
핸드피스를 정확한 계획 아래 움직여야 합니다. 또한 열감 피드백 스케일에 의거하여 환자의 뜨거움 정도를 적당한 수준으로 유지해야 부작용이 안 납니다. 무작정 뜨거움을 참는다고 효과가 좋은 게 아닙니다. 또한 피부 마킹 페이퍼를 반드시 사용해서 마구잡이로 얼굴에 쏘는 게 아닌 정확한 계획 아래 샷을 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술을 할 때 엄청난 집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은 하루에 한 건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술이 한두 달 밀려 있어서 간혹 환자분들이 컴플레인을 하시지만 시술의 퀄리티를 유지하기 위해 양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상당수 병원들이 써마지 시술 건수가 많은 걸 강조해서 홍보합니다. 물론 시술 건수가 많으면 경험이 많으니 유리한 점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써마지 시술은 정성과 집중입니다. 예전에 울세라 시술 전 확인해야 할 사항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리프팅 시술은 의사의 역량에 따라 많이 좌우되었기 때문에 충분한 상의 후 올바른 시술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더욱 유익한 의학 정보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